딱 자율주행 그 미래 컨셉트카로만 딱 보려면 저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LG전자를 보시면 된다. 시장의 방향성은 5G라는 말은 이제는 좀 지워야 될 것 같고 6G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함 차장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탑픽. LG전자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삼성전기, LG이노텍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이 카메라 관련된 네. 주들,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 카메라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네. 되면서 이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AI,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법적인 규제, 근거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게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AI의 판단에 의해서 갑자기 사람이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차를 틀 것이냐 왼쪽으로 틀 것이냐 급정거를 맞습니다. 할 것이냐 뒤에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하여튼 여러 경우의 수에 선택하는 최선의 경우 그거를 법적으로 어디를 인정해 줄 것이냐. 네, 맞습니다. 하여튼 많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도입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직 섣부른 테마 아니냐. 도입되고 안 되고는 저는 그것을 지금 고민했다가는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뒷북을 치는 그러면 애플이 애플카를 왜 만들겠어요? 그죠? 테슬라가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에 테슬라 데이 때 전고체 배터리랑 자율주행만 얘기했었어요. 카메라 어떻게 달고. 이게 1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 기업들이 만들겠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이 악용할 수 있으면 이게 전쟁 무기로 쓰기 시작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드론 띄워서 남의 집 관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그런 우려를 한다면 다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죠. 원전 그 반대와 환경 뭐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늘 있습니다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서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간다라는 데 일단은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못 사신다 한다면 저는 그분을 굳이 설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이쪽 향해서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원전도 한번 좀 일찍 추천했었을 때 그런 얘기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너는 사지 마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게 맞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저를 이제 한 2달 전부터 자율주행은 제가 LG이노텍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한 반박자 빠른 템포로 얘기했다가 그죠? 좀 주가가 많이 밀려서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가 이제 조금 어깨에 힘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LG이노텍이 와 있는데 자율주행은 올해의 키워드가 내년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요. 꽉 짜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컨셉트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엔진 동력은 전기차가 되는 거고 전기로 가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이 시스템은 컴퓨터와 제어가 되는 그 컨셉트카, 자율주행이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엔진 쪽은 충분히 뽑을 만큼 뽑아 먹었으니 이제 이쪽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뤄내야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이 조금 애매해요. 일단은 CS2022에서 1월 이제 다다음 주에 바로 오픈이 되게 되면 요것 때문에 테마로 올라가는 느낌이 소형주 단에서는 좀 포착이 돼요. 그래서 소형주 단에서는 그때 지나고 나면 제로 소멸격으로 한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대형주들은 종목이 다 따로 움직였어요.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가 따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때문에 가는 거지. 애플 이슈, LG이노텍은 사실 애플 이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글 글라스랑 거기에 애플이 확실하게 이제 좀 애플 구글 글라스도 빨리 그 애플 글라스도 XR 기기도 빨리 낼 거고 애플카도 미리 땡겨진다 해서 글라스 때문에 한번 먼저 갔다가 이제 애플카 때문에 다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자리고 삼성전기. 그래서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만 움직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와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가야 돼. LG전자 지금 내년에 가전 때문에 좋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 사업부 끝났잖아요. 철수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전장 쪽이다라고 봐야 된다. LG전자 1년 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상한가 갔었습니다. 1년 전 12월 23일 날 상한가 갔었습니다. 왜? 마그마 합작법인 마그나,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세계 자동차 부품 3위 업체와 손을 잡고 이제 이런 미래 자동차를 향해서 나간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그런 반감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컨셉트카로 제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컨셉트카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고 나가고 있으니 LG전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개화기의 어떤 자리이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이제 약간의 의미가 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자율주행, 그 미래 컨셉트카로만 딱 보려면 저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LG전자를 보시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LG전자는 지금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는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그 사업 모으고 있는 대형주들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는 삼성전기, 기아, 그다음에 네. 하나가 뭐였죠? LG전자. 네, LG전자.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네, 다 네, 부합이 네, 되는 네, 거군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이라고 표현되는 네, 네. 이쪽 네. 섹터의 미래 성장성 혹은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종목들을 좀 몇 개 더 설명해 드려 볼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CS2022가 끝나고 나서 재료 소멸격으로 이제 한번 조정을 주게 된다면 다가갈 만한 종목을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테슬라가 카메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야 돼요. MC넥스인데요. MC넥스는 차량용 카메라 글로벌 탑 5에 있는 업체인데 이 신뢰성과 안정성 탑5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화소가 1억 화소잖아요. 그런데 차량용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가 지금 200만 화소예요. 뭐 화소가 지금 기술이 뭐 그것밖에 안 돼. 차량용은 되게 싸구려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픽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잘못됐다간 큰일 날 수 있으니. 그런데 이거 글로벌 탑5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실적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 보이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빨리 샀는데 다른 종목 대비 워낙 무거워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좀 길게 가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모아보려고 해요. 캠트로닉스가 뭐 하는 회사냐 짧게 말씀드릴게요. V2X라는 기술로 사물 간의 통신 시스템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죠? 그 띵동 지나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하이패스 하는 것처럼 단말기처럼 그 자율주행 RFID? 네네 뭐 그런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통신에서 도로에도 어떤 도로 교통 시스템망을 하는 중계기가 있고 차량 안에 이걸 딱 부착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서로 되게 되면서 교통 통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전국망으로 깔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차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 NCAP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안전성을 그 인증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NCAP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별 5개를 받기 위해서는 이 VTX가 무조건 장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 만들어질 차량에는 이것이 다 장착이 되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재고를 쌓아놔야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사모아가고 내년에는 트럼시 시범 담지 뭐 미래차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의 방향성이 쏠리게 될 텐데 지금은 차에 집중돼서 좀 더딘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조금 느리더라도 나 한번 담아가 볼래라는 종목에서는 제가 좀 이갈고 한번 버텨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회사 중에 비욘드 아이라고 해서 실제로 차량용 그 카메라 센싱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캠트로닉스다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오토에버가 진짜로 이게 미래차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놈이 뭐야? 이러면 LG노텍은 좀 혼색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딱 이제 그 플랫폼, 그러니까 이 미래차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미래차로 가기 위한 뭐 에이다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 쪽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이 현대 오토웨버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미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걸로만 움직일 텐데 현대 오토웨버는 제가 매우 의심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GPS를 받아서 쓰는 이 맵이 1m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로 지금 현대오토가 추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15cm 이걸로 한다라고 하니 상당히 이제 전혀 다른 플랫폼의 시스템을 이제 그 세상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쪽이 좀 핵심 종목이지 않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좀 중소형 주당. 네네, 그렇죠. 이제 픽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내년도에 화두를 좀 그 떠오를 것이다, 화두로. 그리고 이제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올해 그 아주 막 그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소, 뭐 수소 그 뭐죠? 그 수소위원회도 설립이 되고 뭐 수소 그 뭐 상당히 우리 기업들 그 만들었잖아요. 기업들이 그 수소 뭐라 그래요? 위원회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만들면서 막 거시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이런 모습들 있었는데, 근데 그 올라도 잠깐 오르고 끝났단 말이죠. 네. 끝인가 아니면 다시 떠오를 화두인가? 수소는 슬픕니다. 오늘 손절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그래요?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26% 손절했습니다. 네. 수소가요.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요타 전 세계에서 수소차와 관련된 기술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최상단에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도요타랑 현대차거든요.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이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은 전기차를 먼저. 그래서 오늘 전기차 종목들이 다 올랐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이 수소라는 것이 미국에서 원래는 전기는 진정한 친환경으로 가는 과도기예요. 전기라는 것은 반쪽짜리 친환경이잖아요. 전기를 뭘로 만드는데요? 그렇죠? 전기를 뭘로 만드나요? 그래서 반쪽짜리예요. 수소는 물로 전기를 뽑아내면 진정한 친환경이 수소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일시적으로 환경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소로 가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2차 인프라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풍력을 이렇게 태양광을 더불어 얹었던 거죠. 풍력 태양광은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수소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수소라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린 수소가 아닌 그레이 수소잖아요. 블루라는 것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2025년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이 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마켓시어에서 현대차 가져갈 때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대차는 수소차를 포기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진짜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기술력은 최상단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나중에 그 인프라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소전지 공장 착공을 했잖아요. 네. 뭐 1조 이상 뭐 투자해가지고 네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네네. 그러나 단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고, 그 직접적인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된 요소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 불과 거기서 통과가 안 된 거. 촉발된 거기서 촉발된 것과 이제는 차를 포기했으니 이제부터 수소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가스에서 이걸로 하면은 또 다시 이제 경기 민감주였었던 롯데케미칼이나 삼성엔지니어 이런 것들로 또 연결선을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걸 시장이 좀 눈치챈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늘 수소 관련주들의 하락이 너무나 가슴 아파 보이지만 일단은 피는 피하고 보자라는 판단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지금 전기차만 해도 지금 우리 전지 그 충전소 그거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도 지금
아직도 네, 많이 아직도 부족한 부족하죠. 건데 네. 막막하긴 하죠. 네, 그래서 쉽지는 뭐 그래서 글쎄요,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는 하여튼 뭐 그래서-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보류했다. 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그 현대차가 뭐 포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 올해에 부각됐던 그러한 테마 이슈들 이것으로 내년도가 다시 좋아지기는 좀 일단 어렵다. 새로운 것들로 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근데 어떤 것이 비싼 종목이냐, 이런 거는 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들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성장주로 대변됐었던 과거에 가장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일단은 작년에도 제외시켰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싸다고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싸다고만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저는 그런 대형주가 어디예요?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뭐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대형주도 종류가 몇백 개인데 카카오랑 LG화학. 네, 카카오랑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시장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거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을 차지할 수 있었던 뱅크, 게임즈, 페이 다 상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너의 밸류가 뭔데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으니. 근데 지금 진짜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장의 화두를 카카오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매수를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G 관련주 네. 정말 많이 빠졌다가 최근이 아니라 한 얼마 전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5G 얘네 좀 이상해요. 뭐 많이 빠져서 한번 올랐다가 메타버스에도 5G가 중요하다라는 막 기사들 막 토론방에 갖다 붙이면서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삼성이 미국 이재용 회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가셨을 때 이제 버라이즌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5G라는 말은 이제는 좀 지워야 될 것 같고 6G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G나 5G나 내용은 그놈이니까 장비는 빠른 속도 뭐 이거니까. 그렇죠. 종목은 그놈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고 움직이지 않은 종목 섹터이고 근데 문제는 6G라는 것이 미국에서 투자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낼 것이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5G를 자율주행에 묶이려면 진짜 인프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묶기보다는 미국이 5G를 아예 안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5G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예 안 했거든요. 6G를 한 번에 갈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6G를 갈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냥 통신장비만 쭉 많이 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일을 두 번 해야 되니 위성을 적어도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띄워버린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6G 장비를 깔아버리는 것을 한 번에 모듈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 화웨이에 넌 5G 팔아라라고 남겨드린 거고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이 6G를 간다라는 방향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이것에 대한 필요성 지금 확고한 딱 투자를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정당성과 명분을 보면 필요성에 대한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반응을 해야지 이 정도면 진짜 싸긴 싸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는 종목은 요거는 절대 차트로만 대응하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못 올라가 과거의 대장이 KMW였는데 진짜 못 올라가서 이 정도면은 뭐 얼마나 빠지겠어라는 관점으로 담아볼 만한 게 KMW. 근데 꼭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좋았어요. 진짜로 신기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뉴스가 나올 때 움직이기라도 해서 생명력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기가레인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게 더 좋다 기업 내용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RFHS는 전혀 반응이 없네라고 아침에 그랬다가 장 막판에 이놈은 RFHS는 화웨이 쪽에 비중이 컸었는데 질산 관련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앞으로 삼성향에 대한 기대감을 한 4, 5년째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RFHS의 움직임은 저는
명분이 있고 이런 날 가장 세게 움직였다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종목으로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네. 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렇죠. 명분과 이슈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 종목 안에 매수 포트폴리오가 아닌 관심 종목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그 빠르게 어떤 상승하는 모습을 시작이 되는 순간에 그때 이제 매수 들어가는 걸로.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여러 개의 많은 주식들 이제, 네.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섹터하고 네. 내년도에 이제 오를 만한 것들. 네. 이 가운데 탑픽으로 꼽는 곳은 어디예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한정 막 찍어줘 이거. 네. 우리 함 차장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탑픽. 사실은 뭐 2주마다 한 번씩은 이런 종목을 찍어볼게요. 내년 전체 통으로 놓고 탑픽은 LG 전자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이 부분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기아, 현대차, LG전자 셋 중에 뭐가 탄력이 좋을까라고 할 때 LG전자가 먼저 오르고 LG전자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 기아가 불을 뿜어낼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타점이야 찍어라고 한다면 저는 LG전자. 근데 뭐 단기 트레이딩은 다 좀 살아 있어서 5G 지금 진짜 트레이딩 KMW 지금 차트 보니까 더 좋아 보이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KMW 지금 차트 찍고 보니 말하고 찍고 보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늘 이런 데서 제가 수익률을 짭짤하게 잘 먹었었거든요. 이거 내일은 좀 전화 좀 해봐야겠네요. 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일주일 전하고 뭐 일주일 지나서 혹은 한 달 전하고 왜 지금 말이 바뀌었지? 근데 시장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영역에서 그렇죠. 자꾸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그런 말씀 드릴게요. 한 달 전에 저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진짜 뻔뻔한 사람은 말을 안 하거나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라고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죄송한 마음, 그거 방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말해놓고 빠지고 나면 나 그런 말 언제 한 적 없잖아. 나 그쪽 불편하니까 그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뀐 이유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 2달 전에는 저거 좋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 하네. 천만의 말씀. 이분은 이렇게 했다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이런 다양한 유튜브 세상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대해서 좋다고 할 때 그냥 그거를 결과만 들으시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자꾸 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근데 그거밖에 안 저도 그래요. 떠올라. 저도 그래요. 이거 누가 찍었었는데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올 한 해 실수한 것들은 또 반성을 해보고 되새겨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정말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그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